은퇴 후 자식에게 기대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사실 이 말은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인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식이 부모 챙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생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평생 일하면서 바쁘게 살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직장을 떠나고 나면 현실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즘 부모 세대는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60세 전후면 노후가 길어야 1015년 정도였지만 지금은 은퇴 이후 삶이 20년, 30년이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하면서 막연하게 나중에 자식이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남겨둡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기대가 오히려 부모와 자식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은퇴 후 자식에게 기대는 삶이 결국 후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더 당당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자식에게 기대면 관계가 먼저 무너집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부모 세대는 정말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자식도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키우고 직장에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생활까지 책임지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도 커집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주던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가 조금씩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서운하다고 느끼고 자식은 부담스럽다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돈 때문에 마음이 멀어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2. 세상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를 모시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대가족이 함께 살기도 했고 경제 구조도 지금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집값 부담, 교육비 부담, 노후 준비 부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떠안고 있습니다. 즉, 자식 세대 역시 자기 노후 준비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하면 자식은 또 자기 자식에게 의지하게 되고 결국 부담이 계속 이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노후는 가능한 한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3. 실제로 많이 생기는 상황들. 사례 1, 아들 집에 들어갔다가 3년 만에 나온 김 씨. 김 씨는 62세에 은퇴했습니다. 퇴직금은 있었지만 크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 집에 들어가 같이 살게 됐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방식이 다르고, 며느리 눈치가 보이고, 손주 교육 문제까지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김 씨는 3년 만에 집을 나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됐습니다. 그때 김 씨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들 탓이 아니라 내가 준비를 안 한 게 문제였다. 사례 2, 생활비를 보내주던 딸이 힘들어졌던 박 씨. 박 씨는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둘째 아이를 낳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교육비 증가, 대출 이자 부담, 육아 비용.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늘어난 것입니다. 딸은 말은 못했지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생활비를 조금 줄이면 안 될까? 그 말을 듣고 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 내가 미안한 일이었다. 사례 3, 준비를 했던 이 씨의 다른 노후. 반대로 준비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씨는 50대부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은 주지 말자. 그래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작은 임대 수입, 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합니다.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가끔 손주 용돈도 줄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니까 자식이 더 자주 찾아온다. 이 말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4. 노후는 돈보다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단순히 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사람은 점점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눈치를 보게 되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되고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활이 크지 않더라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노후는 훨씬 당당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노후 준비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5. 은퇴 준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노후 준비는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최소한의 생활비 구조 만들기. 연금이나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건강관리.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계획이 흔들립니다. 셋째, 인간관계 유지. 친구와 취미가 있는 사람은 노후가 훨씬 행복합니다. 마무리. 은퇴 후 자식에게 기대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 말은 자식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노후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부모가 되면 신기하게도 자식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부담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남에게 맡길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준비할 것인지 그 선택이 노후의 행복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도 마음속 어딘가에 이런 생각을 남겨둡니다. 그래도 우리 자식이 설마 나를 외면하겠어? 하지만 노후 문제를 자식의 효심에 맡겨버리는 순간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확률에 맡기는 것과 비슷해집니다. 감정과 사랑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환경과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전문가들과 사회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노후 준비는 자식이 나쁜 사람이 될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뀔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다. 이 말에는 꽤 중요한 과학적 사회적 근거가 있습니다. 1. 인간의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이미 80세를 훌쩍 넘었습니다. 앞으로 의료기술이 더 발전하면 90세 이상까지 사는 것도 흔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곧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은퇴 이후 삶이 30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60세에 은퇴하면 10년 정도 노후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0세에 은퇴하면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방식의 노후는 짧은 기간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20년, 30년을 버티기에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경제학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한두 번 도움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장기간 유지되는 생활 구조는 반드시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 부모와 자식의 경제 사이클이 겹칩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부모와 자식의 인생에는 각각 지출이 가장 큰 시기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보통 은퇴 후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사이에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바로 자식 세대의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와 겹칩니다. 왜냐하면 자식 세대는 그때 주택 대출 상환,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샌드위치 세대 샌드위치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위로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키워야 하는 세대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이 세대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세대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가 경제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자식은 심리적으로 이런 압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는 언제 내 인생을 준비하지? 이런 부담이 쌓이면 부모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 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3. 인간의 심리는 의존 관계에서 쉽게 변합니다. 심리학에서도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는 관계가 되면 처음에는 감사함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관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의존 스트레스 디펜던시 스트레스라고 설명합니다.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부모는 눈치가 보이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유롭게 행동하기 어려워집니다. 자식은 책임감 부담, 경제적 압박, 죄책감, 이 세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갈등을 만들기 쉬운 구조인 것입니다. 4. 오히려 자립하는 부모가 더 행복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노년 심리학에서는 자율성 오타너미이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자율성이란 쉽게 말해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어디에 살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이런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노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년층이 우울증 비율도 낮고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감각 때문입니다. 이 감각이 사람을 훨씬 당당하게 만듭니다. 5. 그래서 요즘 은퇴 준비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후 준비라고 하면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크게 세 가지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소득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소한 수입 등 최소한의 생활비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자산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큰 지출이 의료비이기 때문에 건강은 곧 경제력과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친구, 취미 활동이 있는 사람은 노후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만들어지면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자식에게 정서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야기.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이런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조금씩 준비를 시작합니다. 연금을 만들고, 건강을 챙기고, 삶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자식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부담이 아니라 든든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진짜 좋은 부모란 자식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